안녕하세요. ECK 교육의 두근두근 나의 첫 태국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박가은입니다. 자, 저희 1강, 2강에서는 태국어의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 3강에서는 유형성조와 무형성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보시면 유형성조와 무형성조를 알아보기, 두 번째로는 무형성조의 계산법이라고 되어 있죠. 태국어의 5성을 배워보고 5성을 계산하는 무형성조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국어의 성조는 5개의 성조로 이루어져 있죠. 평성부터 1성, 2성, 3성, 4성 이렇게 5성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5성조를 구성하는 방법으로는 유형성조와 무형성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성조를 한번 보시면 4개의 성조 부호를 사용하여 성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 4개의 성조 부호를 사용하여 태국어의 성조를 계산해 보는 거고요. 무형성조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태국어 중자음, 고자음, 저자음, 이 자음의 종류와 모음의 장단, 그리고 종자음의 종류에 따라서 성조를 만드는 것을 무형성조라고 합니다. 이 종자음의 종류에는 사음과 생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음은 너무 많아서 우선 생음은 10개인데 이거를 외워두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실 것 같아요. 생음 10개는 우리나라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런 식의 발음이 많이 해당이 되어 있는데요. 10개를 한번 해보면 뭐마, 너누, 너넨, 여잉, 러르다, 러링, 러졸라, 여약, 오웬,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ngọngu 이렇게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태국어의 유형성조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태국어의 유형성조는 성조 부호가 있는 자음의 종류에 따라 성조가 결정된다 라고 쓰여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요 어앙이라는 자음 위에 이렇게 성조 부호가 붙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자음의 종류에 따라서 성조가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성조 부호 4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4개의 성조가 있죠. 한번 써보면 1 그냥 써주시면 돼요. 짧게 1 써주고 이거는 my egg 이라고 읽고요. 두 번째 보시면 보셨나요? 이렇게 씁니다. my to라고 읽고요. 이건 숫자 3이 옆으로 누워있는 모양이에요. my three라고 읽고요. 이 십자가 표시죠. 마이자따와 라고 읽습니다. 이 4개의 성조 부호를 가지고 이제 성조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자음, 고자음, 저자음으로 나눠놨죠. 이 중자음 같은 경우에는 my egg, my toe, my tree, my 자따와 이 4개의 성조가 다 가능합니다. 또 고자음 같은 경우에는 중자음과는 다르게 1성과 2성, my egg과 my toe만 쓰일 수 있고요. 세 번째 저자음을 보시면 고자음과 마찬가지로 my egg, my toe 요 1성, 2성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저자음에 있는데요. 저자음에서는 성조를 계산할 때 플러스 1씩 해줘야 합니다 라고 쓰여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뭐 중자음이나 뭐 고자음 요런 경우에는 뭐 1성, 2성 붙여주시면 그냥 그대로 얘는 1성 라고 읽고 여긴 2성 부호가 붙었으니까 라고 읽어줘야 해요. 그런데 저자음 같은 경우에는 성조를 계산할 때 플러스 1을 해줘야 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커콰이라는 저자음이 왔을 때 1성 부호가 붙으면 라고 읽는 게 아니라 플러스 1을 해줘서 2성처럼 읽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카 이런 식으로 플러스 1씩 해줘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배우실 내용은 무형성조인데요. 이게 좀 태국어를 배우면서 어렵다고 제일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무형성조라는 게요. 왜냐면 자음의 종류, 중자음, 고자음, 저자음도 나눠야 하고 그 다음 모음이 단모음인지 장모음인지 그리고 혹시 종자음이 있는지 그리고 종자음이 있다면 이것이 생음인지 사음인지도 구별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좀 까다롭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중자음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중자음, 예를 들어서 뭐 꺼까이나 쩌잔 등의 자음이 있겠죠. 이 자음에 단모음만 왔을 때는 일성으로 발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자음 꺼까이에 단모음 아가 왔죠. 그럴 경우에는 까라고 일성으로 발음을 해주셔야 하고요. 만약에 장모음이 왔을 경우에 꺼까이에 장모음 아가 왔을 경우에는 평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까라고 읽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단모음에서 그치지 않고 받침으로 생음이 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꺼까이라는 중자음에 단모음 아에 생음, 너누, 니은 받침이 왔을 때는 깐이라고 읽겠죠. 이때 성조는 평성이 되겠죠. 평성, 깐이라고 읽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 사음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요런 글자 중자음의 꺼까이와 단모음 아와 머바이마이라는 사음이 왔을 때는 일성으로 깝이라고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모음이 만약에 단모음이 아니라 장모음이 왔을 경우에 받침이 생음 그러면 뭐 중자음 꺼까이에 장모음 아 그리고 생음 러르아가 받침으로 오면 깐이라고 읽고 성조는 평성이 되겠죠. 깐. 그 다음 사음 받침이 사음일 때는 꺼까이 해서 사음 받침이 왔죠. 그럴 경우에는 깍이라고 읽고 성조는 일성을 취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제 고자음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고자음 어떤 글자가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뭐 커카이라든지 허힙, 버풍 이런 글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고자음에 우선 단모음이 오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 더, 퉁은 고자음이고요. 요 모음은 모음입니다. 그래서 라고 소리가 나고요. 고자음의 단모음이기 때문에 일성으로 라고 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고자음의 장모음이 왔을 경우에는요. 사성으로 성조를 내주셔야 하고요. 거카이라는 고자음과 장모음 아죠. 이게 합쳐져서 카라고 소리가 나고 이 성조는 사성을 따라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카라고 소리를 내주셔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받침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고자음에 단모음에 받침으로 생음이 오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면 요런 글자가 있을 수 있겠죠. 요걸 어떻게 읽을까요? 요거는 봄이라고 읽습니다. 2강에서 잠깐 짚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음 2개가 왔을 경우에는 단모음 오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버풍이라는 고자음과 생략되어 있는 단모음 오 그리고 받침으로 생음 머마가 와서 봄이라고 읽고 성조는 사성을 취해 주시면 됩니다. 봄. 그 다음에 고자음에 단모음 그리고 사음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요
글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버풍이라는 고자음과 아라는 단모음과 꺼가이라는 사음의 받침이 왔어요. 그러면 팍이라고 읽고 성조는 일성을 따라 주셔야겠죠. 팍, 팍. 그 다음 고자음에 장모음이 오고 받침으로 생음이 왔을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허힙이라는 고자음, 그리고 장모음 아, 러르아라는 생음이 왔죠. 그럴 경우에는 한이라고 읽게 되고 성조를 보시면 사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이라고 읽어주셔야 합니다. 또 보시면 고자음에 장모음 그리고 사음이 왔을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예시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읽을까요? 허힙이라는 고자음에 아라는 장모음과 꺼가이라는 사음이 왔죠. 그래서 학이라고 읽고 성조는 일성을 따라줍니다. 그래서 학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저자음이죠. 저자음. 저자음에 어떤 글자가 있었을까요? 커과이라든지 저장, 써소 뭐 이런 글자들이 있었죠. 저자음에 단모음이 오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읽을까요? 저자음 커과이에 단모음 아가 왔죠. 그럴 경우에는 카라고 읽고 성조는 이 삼성을 따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카라고 읽겠죠. 그 다음 저자음에 장모음이 왔을 경우에 평성이라고 되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저장에 장모음 아가 와서 차라고 읽고요. 평성을 따라 주셔서 차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종자음이 왔을 경우에 저자음에 단모음 그리고 생음이라는 받침이 왔을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자음 저장 단모음 아 그리고 생음 엉우가 와서 창이라고 읽고요. 성조는 평성을 따라서 창이라고 읽겠죠. 그 다음에 저자음에 단모음이라는 모음이 오고 종자음으로 사음이 왔을 경우 이런 글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러르아 저자음 아 단모음 아고요. 꺼가이라는 사음의 받침이 와서 락이라고 읽고요. 성조는 삼성을 따라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저자음에 장모음이 오고요. 받침이 생음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을 할까요? 성조는 평성을 따라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읽을까요? 너누라는 저자음이 왔죠. 그 다음 장모음 아가 오고요. 받침에도 초자음과 마찬가지로 너누라는 생음이 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난이라고 읽겠죠. 성조는 평성을 따라 주셔서 난이라고 읽겠고요. 마지막 보시면 저자음에 장모음이 옵니다. 그 다음 받침으로 사음이 오게 되죠. 이런 글자가 있을 수 있겠네요. 뭐마라는 저자음에 장모음 아, 그 다음 받침으로 꺼가이라는 사음이 와서 막 이라고 발음이 되겠고 성조는 법칙에 따라서 이성이 오게 되면서 막 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여기 중자음 보시면 단모음은 일성,
장음은 평성으로 발음이 오고요. 여기 평성, 일성, 평성, 일성 다 똑같은 성조가 오게 돼 있죠. 이 중자음에서는 평성과 일성의 소리가 오게 된다는 거고요. 요 고자음 같은 경우에는 일성, 사성, 받침이 오는 경우에도 사성, 일성, 사성, 일성 이렇게 일성과 사성의 성조만 오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좀 복잡한 게 저자음인데 저자음 같은 경우에는 삼성, 평성, 평성, 삼성, 평성, 이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통점을 좀 찾아보시자면 요 중자음과 고자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은 세트가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는 저자음에서 요 마지막 저자음에 장모음에 사음이 오는 경우만 요 법칙에서 벗어나서 삼성이 아닌 이성이 온다라고 좀 외워주시면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여태까지 배운 유형성조와 무형성조를 가지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보시면 어떻게 읽을까요? 꺼가이와 장모음 에죠, 에. 그리고 응엉우라는 받침이 와서 깽, 깽, 깽 이라고 소리가 나고요. 성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일성 부호가 붙어 있으니까 깽, 깽 이라고 일성으로 소리가 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 보시면 어떻게 읽을까요? 우선 서스아 라는 글자가 와 있으니까 쌍시옷 받침이 나겠고요. 장모음 이죠, 이, 씨 라고 읽겠고요. 성조는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장모음 이 위에 일성보호 보이시나요? 이 일성보호를 가지고 C 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보시면 어떻게 읽을까요? 허힙 그리고 요거 허힙, 어앙, 응엉우 자음 3개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낀 요 어앙 같은 경우에는 장모음 어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장모음 어에 받침으로 응엉우 헝 이렇게 헝이라고 소리가 나고요. 성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성보 보이시나요? 마이토 그래서 헝이라고 소리가 나겠죠. 그 다음 보시면 어떻게 읽을까요? 퍼반 피읍에 장모음 퍼 라고 소리가 나겠죠. 그 다음 성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일성 부호가 있죠. 그럼 이 앞에 것처럼 뭐 깽, 씨, 헝처럼 퍼 이렇게 소리가 날까요? 여기 헝이나 씨나 깽 같은 경우에는 다 중자음과 고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요 퍼 같은 경우에는 퍼판이 저자음이기 때문에 일성 부호가 있다고 그대로 일성을 따라가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플러스 1을 더해줘서 이성으로 퍼 라고 소리를 내야겠죠? 그 다음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마의 장모음 에죠. 매라고 소리가 날 거고 성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뭐마 같은 경우에도 저자음이기 때문에 매라고 일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1을 해줘서 이성으로 매라고 발음을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 보시면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장모음 아에 받침으로 응엉우 이응이 오죠? 여기 이성 부호가 붙어 있어서 이것도 창 이성이 아니라 요 저장이라는 게 저자음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서 삼성으로 소리가 나겠죠? 창 그 다음 보시면 요거 어떻게 읽을까요? 버바이마이 비읍 너누 반이라고 소리가 나겠고요. 성조는 우선 버바이마이 같은 경우에는 중자음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죠. 이성부 반
마지막 글자 보시면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쩌짠. 장모음 오조에 받침으로 꺼까이가 오죠. 그리고 이것도 중자음이기 때문에 성조 있는 그대로 삼성이죠. 쪽, 쪽 이렇게 성조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한번 마지막으로 유형 성조를 정리를 해보자면 자음을 중자음, 고자음, 저자음 이렇게 세 개로 나눴을 때 중자음에는 1성, 2성, 3성, 4성 부호가 다 올 수 있고요. 고자음과 저자음은 1성과 2성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자음이었죠. 이 저자음 같은 경우에는 1성 부호, 2성 부호가 올 수 있지만 플러스 1을 해줘서 실제로 소리가 나는 거는 2성과 3성으로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시를 보면 여기 창, 매, 퍼 이게 이 저자음 플러스 1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보시면 무형성조 연습을 해볼 거예요. 무형성조. 첫 번째 단어 보실까요?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떠댁. 단모음 우죠. 우. 누. 누. 중자음 플러스 단모음. 성조는 일성이죠. 그래서 노, 노, 노 일성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 보시면 마찬가지로 더렉이죠. 더렉에 장모음 이가 와 있어요. 이. 그래서 디, 디 라고 소리가 나겠죠. 이 디 같은 경우에는 중자음 플러스 장모음이죠. 그럴 경우에는 평성으로 디, 디 라고 소리가 나겠죠? 그 다음 보시면 요거 어떻게 읽을까요? 써스아 할 때 이 써스아죠. 쌍시옷이 오고요. 모음은 으한데 장모음 으아죠. 쓰아. 쓰아. 이건 어떻게 성조가 날까요? 써스아 하면 고자음의 장모음. 고자음의 장모음은 사성이죠. 그래서 쓰아, 쓰아. 그 다음 옆에 보시면 요것도 써스아, 쌍시옷의 단모음 이에 버바이마이 라고 사음이 왔죠. 씹, 씹. 고자음의 단모음의 사음 왔을 경우에는 씹, 일성으로 발음이 나죠. 씹, 씹. 그 다음 보시면 여기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거카이의 키읔과 장모음 아, 워 외에는 종자음으로 오면 우라고 소리가 나죠. 성조 어떻게 될까요? 고자음의 장모음의 생음 카우, 카우 사성으로 소리가 날 거고요. 옆에 보시면 요거 어떻게 읽을까요? 꺼가이 쌍기역 단모음 이 너누 생음 받침이 오겠죠. 낀이라고 소리가 날 거고요. 성조는 중자음의 단모음의 생음 하면 평성이죠. 낀, 낀. 그 다음 보시면 어떻게 읽을까요? 워웬 이응이라고 썼지만 소리는 W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 너누 안이지만 W 소리를 내주셔야 되니까 편의상 완이라고 쓸게요. 완, 완 같은 경우에는 워웬이 저자음이죠. 저자음에 아라는 단모음에 너누라는 생음이 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평성이죠. 평성. 그래서 완, 완
이라고 읽어주셔야 되고, 마지막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읽죠? 여약. 이것도 Y 소리예요. 그 다음에 단모음 아에 ng어งู해서 이렇게 되지만 Y 소리니까 편의상 양이라고 써볼게요. 양. 양 같은 경우에는 요 여약이라는 게 저자음이기 때문에 저자음, 단모음 그리고 ng어งู해서 생음이죠. 요 앞에 거 완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평성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성으로 양이라고 소리를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중자음 같은 경우에는 단모음과 장모음이 왔을 때 단모음이 오면 일성으로, 장모음이 오면 평성으로 소리가 나고요. 요 단모음에 사음과 생음이 올 수 있죠. 장모음에도 사음과 생음이 올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일성, 평성, 일성, 평성, 이렇게 1평, 1평, 1평 이렇게 오게 되겠죠. 고자음 같은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단모음, 장모음이 나눠지게 되고요. 이 단모음 같은 경우에는 일성, 장모음 같은 경우에는 사성. 그 다음에 이 단모음에도 마찬가지로 사음과 생음이 있겠죠. 장모음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음, 생음 다 마찬가지로 일성, 사성, 일성, 사성 이렇게 성조가 되겠고요. 마지막 중요한 저자음 같은 경우, 저자음을 보시면 단모음, 장모음에서 이 단모음 같은 경우에는 삼성, 장모음 같은 경우에는 평성. 이 단모음의 사음, 생음, 장모음의 사음과 생음을 보시면 이 단모음 같은 경우에는 삼성, 평성. 여기 장모음 같은 경우에는 이성, 평성. 해서 다 똑같은데 마지막 요 저자음의 장모음의 사음만 특별하게 이성을 가진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팁 드린 것 중에 중자음과 고자음은 이렇게 똑같은 법칙으로 성조가 성립을 하고, 요 저자음 같은 경우에는 요 저자음의 장모음의 사음만 이성으로 성조가 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태국어의 유형성조와 무형성조를 배워봤는데요. 다음 4강에서는 발음의 예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런데 요 유형성조와 무형성조의 연습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발음의 예외 4강에 가서도 너무 헷갈리기 쉬우니까요. 한번 집에서 특히 무형성조 개선하는 법 꼭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4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